자, 이번 주 브랜딩입니다. 브랜딩 핵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강호동 대표 아시나요? 씨름 선수 강호동이 아니라 우리 에그타르트 그 브랜드인 타르타르 아시죠? 그 다음에 라라브레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브랜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케팅은 사게 만드는 것이고 브랜딩은 뭐다? 사랑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브랜딩을 배우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가보시죠. 자, 첫 번째, 브랜딩은 왜 해야 되는가? 브랜딩은 왜 해야 돼요? 브랜딩은 왜 해야 됩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아까 뭐 강호동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것도 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간의 지각은 이성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편향적입니다. 우리 저번 강의에서 뭐예요? 저번 세일즈 강의에서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배웠죠. 비슷한 거예요. 맞죠? 편향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누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거 구경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요? 몇 명은 구경하죠. 몇 명은 구경하지만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옆에 만약에 이런 간판이 걸려있다 해보세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올리비아 내한 기념. 그럼 어때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촬영도 할 거고요. 지금 이 피아노 실력과 이 피아노 실력이 달라요? 똑같죠?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요? 이걸 훨씬 더 아름다운 선율로 느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는데 당연히 아름다운 선율로 들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자, 이 그림들을 보세요. 초등학생들이 그린 건데 어때요? 발로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발로 그려도 진짜로 저는 발로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치원생이 그렸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그 그림이 알고 보니 어떻게 되는 거야? 22억짜리예요. 아니 발로 그려도 진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거예요? 22억에 낙찰이 되는 거예요. 호암미루라는 이제 현대미술가인데 이 그림이 말이 됩니까 이거? 이게 만약에 제가 그렸어. 이 그림을 제가 그렸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렸다고 해보세요. 누가 이 그림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하겠습니까? 야, 너 이거 그림이라고 그렸냐?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당연히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호암 미로가 그렸다고 하니까 22억을 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지각이 편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또 변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변기를 갖다가 예술 작품이라고 딱 갖다 놨어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 취급 당하겠죠? 바로 끌려 나갈 겁니다. 맞죠? 근데 어때요? 뒤샹 아시죠? 뒤샹의 샘. 뒤샹이 이 변기입니다, 지금. 뒤샹이 이 변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변기인데 사람들이 이 변기 보려고 집에도 있는 이 변기를 보려고 미술관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기를 사진 찍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가서 여러분들 이 미소 보세요. 미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 기존에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미소는 좋은 미소죠. 아름다운 미소죠. 근데 내가 얘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미소는 어때요? 섬뜩하죠. 나를 뭔가 비웃고 있는 것 같은, 맞죠?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레리 퍼시라는 박사가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이제 맥주 브랜드, 6개의 맥주 브랜드입니다. 6개의 맥주 브랜드를 시음하게 한 거예요. 시음하게 한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브랜드 네임을 다 알려주고 하고요. 두 번째 집단한테는 브랜드 네임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브랜드 네임을 알려준 사람들한테는 이 맥주 맛이 다 구별이 가능하다. 맥주 맛이 다 구별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라거 맥주냐 에일이냐 이 발효 방식이 다른 맥주들은 맛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니까 뭐 흑맥주냐 그거는 이제 구별을 하겠지만 같은 발효 방식 같은 라거면은 구별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지각은 매우 편향적이다.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야? 새로운 정보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에요. 내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 따라오는 정보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을 하는,
인간은 그렇게 편향된 지각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의 목적은 이러한 인간의 확증 편향을 활용하는 거예요. 보다 브랜딩은 인간의 이러한 확증 편향적 성격을 활용해서 고정관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기존 정보가 있고 이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한다고 했죠. 그렇죠? 보다 인간은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브랜딩이라는 건 뭐야? 이 기존 정보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주입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입력이 되면은 좋게 해석해주겠죠. 그 목적을 위해서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편향된 해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소비자의 기억을 브랜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 관리하는 것이 브랜딩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랜딩의 두 번째 목적은 익숙함이죠.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는 사람들은 계속 스타벅스를 가죠. 왜? 익숙하니까. 맞나요? 인간은 익숙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갈 때도 회사 나갈 때도 어때요? 똑같은 길로 가지 굳이 다른 길로 안 가잖아요. 맞죠? 가던 길로만 계속 가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익숙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딩의 두 번째 목적은 익숙함입니다. 구매했던 거를 또 구매하게 되죠. 알던 거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고 친근한 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책 제가 자주 소개시켜 드리는데 브랜드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브랜드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 첫 번째, 인지도를 통해서 복잡함과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준다. 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브랜드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이 브랜드는 어떨까? 뭔가 불확실하죠. 내가 이 브랜드를 활용함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뭔가 모르니까 이런 에너지가 많이 드는 활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브랜드는 어때요? 그런 과정이 있어 없어? 없죠. 왜?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은. 새롭게 뭔가 불확실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다?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감정 또 나왔어요. 여러분 결국에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다 똑같다 그랬죠? 감정이 중요한 거야. 제가 마케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 6가지 관계, 지위, 건강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것과 결부시켜서 감정을 자극해야 된다. 브랜딩도 똑같은 거예요. 왜? 감정을 자극하지 못하는 브랜딩은 소비자의 기억에 남아 못 남아? 못 남아요. 이 뇌라는 거는 감정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만 깊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각인될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이 없다면 각인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계속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에게 여러분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심어가는 과정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브랜딩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인식? 긍정적인 인식. 마케팅 정의랑 비슷하죠? 비슷한 거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함을 형성해 줘야 되고 고정관념,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브랜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브랜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셉이 있어야 되죠? 컨셉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컨셉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이 컨이라는 건 뭐냐면 접두사인데 이게 한 번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셉트는 뭐예요? 우리가 인터셉트 하면 뭐예요? 인터셉트.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잖아요. 셉트가 잡다예요, 잡다. 그래서 컨셉트라는 건 뭐냐면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잡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잡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개념화한다는 건데 그래서 고객들이 여러분들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이 있죠.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직원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스토리, 상품 그 자체에서도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컨셉을 느낄 수 있겠죠. 슬로건, 공간, 만약에 오프라인이라면 공간, 또는 온라인이라면 뭐가 되겠어요?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고객들이 여러분들 브랜드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죠. 맞죠? 자, 이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한 핵심 개념, 브랜드 컨셉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다르면 돼, 안 돼? 어느 하나 여러분들의 브랜드 컨셉트에서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컨셉이야. 그 브랜드 컨셉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 활동에 있어서 중앙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브랜딩이라는 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일관성이 없어 봐요. 여러분들의 컨셉이 막 계속 바뀌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막 소년다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소년다움을 강조하는데 갑자기 뭐 공간에서는 뭐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브랜드 컨셉을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응? 브랜드 컨셉을 정했어. 핵심 개념을 정했어. 맞죠? 그 다음에는 그 컨셉을 소비자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임마누엘 칸트 아시나요?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철학도 재밌는 건데 계속 딴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잠깐만 1분만 말씀드리면 원래 칸트 이전의 철학은 경험론과 합리론으로 양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험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경험하는 것만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합리론은 뭐냐면 꼭 경험하지 않더라도 선험적으로, 경험 이전, 선험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우리는 보다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합리론이고 이게 이제 경험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칸트 이전에는 이게 양분되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영국에서는 경험론이 발달을 하고요. 이제 유럽 대륙에서는 이제 합리론이 발달을 했는데 칸트가 이제 들어오면서 칸트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그 경험론과 합리론을 병합시켰다. 합쳤다. 그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 칸트를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감각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감각은 맹목이다. 이 감각이 뭐예요? 경험론이죠. 개념이 뭐야? 합리론. 맞죠?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 공허하고 맹목적이다 이거예요. 두 개를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감각은 뭐하다? 맹목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야. 이걸 뭐로 바꾸면 돼요? 소비자가 감각할 수 있어야 되죠. 소비자 감각. 개념은 컨셉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소비자가 감각할 수 없는 컨셉은 공허하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감각할 수 없어. 체험할 수 없는 컨셉트는 공허하고 콘셉트가 없는 체험은 맹목적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콘셉트를 짰잖아요. 응? 콘셉트를 뭐든 짰어요. 뭐 사랑이든 뭐든 자유든 뭐든 짰어요. 응?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떠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상품, 그리고 직원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간, 상품 그 자체, 그 모든 것들에서 고객들은 여러분들의 컨셉트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체험 없는 컨셉트는 그거는 공허한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브랜드 자산을 키울 것인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